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사기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치다 보면 계속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맞들인 게 한동훈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전부 똘똘똘 몰아서 탄핵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 했잖아요. 태블릿 PC에 최순실이가 그렇게 난 할 줄도 모르고 태블릿 PC에는 한글 기능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순실의 아바타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사실로 나타나니까 JTBC에 있었던 손석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블릿 PC,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치고 나갔잖아요. 정말로 사기꾼들은 수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손석희는 어디가 있습니까? MBC 가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그때 맞들인 그 사기 탄핵으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날이면 날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 난리쳤던 무리들이 결국 한동훈이 패거리라는 게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현대고 선후배들이 그 난리를 쳤고 지금에 보니 수원지검장의 김유철이란 자, 검찰 특수본의 김세연이란 자, 국정원의 홍장원의 보좌관이 또 한동훈의 친구라고 하고 홍장훈이 마누라가 한동훈이 마누라하고 또 친한 사이라고 하고 전부 한동훈이 패거리들이 여기저기 요직에 전부 있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너무나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한동훈이 네가 대통령 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너를 그렇게 이뻐했다는데 그것도 몰랐어. 대통령은 절대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네가 그걸 모르고 대통령을 그렇게 쳐버렸다고 말이야. 우리나라 대부분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들이 좋아하는 적폐청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기 편이 아닌 사람을 적폐라 해서 다 몰아쳐서 쳤지만 우리가 원하는 적폐는 국가에 해를 주고 국가를 중국에 북한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런 자들을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미움을 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동훈 네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그거지. 한동훈이 너는 원래 좌파였으니까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책을 내니까 몇만 권이 나갔다고 그렇게 지지자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 책 산 사람 중에 좌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들 중에 한동훈이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도 한동훈이를 한때 좋아했을 때는 유튜버들이 한동훈이 비난하는 얘기들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 한동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한 5개 정도 유튜브는 한동훈이를 열심히 칭찬하고 한동훈이를 포장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한 게 아니라니까. 약속 대련을 한다는 말에 속냐고 아니면 속고 싶은 겁니까? 한동훈이는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했던 청년들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탄핵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10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근성이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번 이상의 중국의 침략을 받았어도 끝까지 동화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중국이 돈으로 쉽게 먹으려고 했던 것도 착각이다 그겁니다. 정치인들하고 몇 사람은 중국이 돈으로 삶을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국민은 절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중국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보니까 아무 죄도 없잖아. 네가 왜 살모사란 말을 듣는지 알겠다. 네가 왜 한모사, 살모사 이런 말을 듣는지 정말로 깨닫고 있어 나도. 우리는 한동훈이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동훈이의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고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하고 있을 때 대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대파한다니 뭐 8천 원인가 얼마가 했을 때 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럴 때 그 말 좋은 말빨 센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한 한동훈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뭔 말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이종섭이가 대사로 발령이 났을 때 야당이 그렇게 물어뜯었을 때 한동훈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대통령이 이종섭이를 호주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항공모함 수주 때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한동훈이도 정말로 매국노였구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국가에 이로운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지가 대통령 되려는 그 욕심만 목구멍까지 차 있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야 저런 것들을 그래도 민주당하고 싸운다고 좋아했었네. 이런 제가 살짝 미워지기도 합니다.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한동훈이가 지 가족과 지기 식구들만 그렇게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지기 식구들과 지를 누군가가 욕하면은 벌떼처럼 달라들었다는 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령까지 선포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계엄령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서야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먹히고 있었고 전한길 쌤이 또 그러대. 중국이 댓글 부대를 수만 명을 운영을 했대. 그래서 우리나라 댓글에 중국하고 북한이 그렇게 간섭을 하고 그게 여론인 양 호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일부 정치인들 거의 다 포섭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국힘에 한 40명 정도 하는 국회의원 그것들 빼고는 전부 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